중년 이후 절대 피해야 할 투자 실수 15가지. 중년 이후 한번 실수하면 돌이킬 수 없는 투자 함정들을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좋아요부터 눌러주세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40대, 50대, 60대가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투자의 지뢰밭입니다. 젊을 때는 투자에 실패해도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다릅니다. 한 번의 큰 실수가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50대의 잘못된 투자로 퇴직금과 전 재산을 날린 분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투자만 안 했어도 하고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조심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15가지 투자 실수를 미리 알고 있으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 번 듣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투자 안전 가이드,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첫째, 퇴직금을 한 번에 몰빵 투자하지 마세요. 퇴직금 투자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퇴직금 2억을 받았다고 해서 그 돈을 한 번에 모두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큰 돈이 들어왔으니까 큰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퇴직금은 여러분의 노후 자금입니다. 한 번에 잃으면 다시 벌 기회가 없습니다. 반드시 6개월 이상에 걸쳐서 나누어 투자하세요. 올바른 퇴직금 투자 방법입니다. 퇴직금의 50%는 안전한 예적금에, 30%는 배당주나 우량주에, 20%는 부동산이나 펀드에 나누어 투자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한 번에 하지 말고 6개월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투자하세요. 급하게 투자하면 좋지 않은 타이밍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투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은행에서 추천하는 상품을 무조건 믿지 마세요. 은행 직원의 달콤한 유혹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러 갔다가 고객님께 딱 맞는 상품이 있습니다 라는 말에 혹해서 복잡한 투자 상품에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은행 직원들도 영업 실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상품보다는 은행에 수수료를 많이 주는 상품을 추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 상품 선택 시 주의사항입니다. 은행에서 상품을 추천받더라도 바로 가입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최소 3일은 생각해보고 다른 은행의 비슷한 상품과도 비교해보세요. 특히 오늘만 특별 혜택이라는 말에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정말 좋은 상품이라면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 지인의 투자 권유에 현혹되지 마세요. 가장 위험한 것은 지인의 권유입니다. 형님,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이모, 저만 믿고 해보세요. 이런 말에 혹해서 투자하면 10중 8구 손해를 봅니다. 지인이 추천하는 투자는 대부분 그 사람도 확신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좋은 투자라면 혼자 조용히 할 것입니다. 지인 투자 권유 대처법입니다. 지인이 투자를 권유하면 고마운데 난 투자는 스스로 결정한다고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인간관계가 어색해질까봐 투자했다가 돈도 잃고 관계도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는 인간관계와 별개로 생각해야 합니다. 넷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원금보장의 고수익은 사기입니다. 원금보장의 연 20% 수익률 보장 같은 말은 100% 사기입니다. 세상에 위험 없이 높은 수익을 주는 투자는 없습니다. 특히 중년층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이런 달콤한 말로 접근합니다. 연 10% 이상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투자는 무조건 의심하세요. 적정 수익률의 기준입니다. 안전한 투자의 수익률은 연 58% 정도입니다. 은행금리보다 23%포인트 높은 정도가 적당합니다. 연 15% 이상의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는 99% 사기이거나 매우 위험한 투자입니다. 다섯째, 복잡한 금융상품은 아예 건드리지 마세요. 이해할 수 없으면 투자하지 마세요. DLS, DLF, ELS 같은 복잡한 파생상품들은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들입니다. 중년 투자자가 이런 상품에 손대면 10중 8구 손해를 봅니다. 복잡하지만 수익률이 좋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복잡할수록 위험하고 복잡할수록 여러분이 불리해집니다. 단순한 상품이 최고입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예적금 같은 단순한 상품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투자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상품에만 투자하세요. 설명을 듣고도 이해가 안 되면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여섯째,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레버리지 투자의 무서운 함정입니다. 대출받아서 투자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절대 빚을 내서 투자하면 안 됩니다. 투자에 실패하면 원금만 잃는 것이 아니라 빚까지 떠안게 됩니다. 이자까지 내야 하니까 2중 3중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현금 투자만 하세요. 오직 여유자금으로만 투자하세요. 생활비,
비상금을 제외하고 정말 잃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돈으로만 투자해야 합니다.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투자,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일곱째, 단기간에 큰 돈을 벌려고 하지 마세요. 조급함이 큰 손실을 만듭니다. 1년 안에 돈을 2배로 만들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은 큰 실수를 만듭니다.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리다가 오히려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년 투자자는 빠른 수익보다는 안전한 수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매년 10%씩 10년간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것이 한 번에 100% 수익을 노리는 것보다 훨씬 현명합니다. 장기 투자 마인드를 가지세요. 최소 3년 이상 투자할 계획으로 접근하세요. 단기간의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세요. 급하게 돈이 필요한 자금은 아예 투자하지 마세요. 여덟째,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집중 투자의 위험성입니다. 이 주식이 대박날 거야 라고 확신해서 전 재산을 한 종목에 몰아넣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아무리 확실해 보이는 투자라도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안정성이 수익률보다 더 중요합니다.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올바른 분산 투자 방법입니다. 최소 3개 이상의 서로 다른 투자처에 나누어 투자하세요. 주식, 부동산, 채권처럼 성격이 다른 자산에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곳에서 손실이 나도 다른 곳에서 메꿀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세요. 아홉째, 감정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공포와 탐욕은 투자의 적입니다. 주식이 많이 떨어졌을 때 무서워서 손절하고 많이 올랐을 때 욕심내서 추가 매수하는 것은 전형적인 실패 패턴입니다. 중년 투자자는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미리 투자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투자 방지법입니다. 투자할 때 미리 목표 수익률과 손실 한계를 정해놓으세요. 예를 들어 20% 수익이 나면 팔고 10% 손실이 나면 정리한다고 미리 정하세요. 그리고 그 기준에 도달하면 감정에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실행하세요. 열째, 투자 정보를 무분별하게 믿지 마세요. 하더라 통신의 위험성입니다. 인터넷 카페, SNS, 지인을 통해 들은 투자 정보를 무분별하게 믿고 따라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투자 정보는 검증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특히 내부 정보라고 하는 것들은 99% 가짜입니다. 진짜 내부 정보라면 일반인에게 알려질 리가 없습니다. 올바른 정보 수집 방법입니다. 공식적인 재무제표, 정보 발표 자료, 언론 보도 등 검증된 정보만 믿으세요. 한 가지 정보만 보지 말고 여러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세요. 투자 결정은 반드시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해서 내리세요. 11째, 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하지 마세요. 세금도 큰 비용입니다. 투자 수익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하면 예상보다 적은 수익을 얻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클 수 있으니 미리 계산해보고 투자하세요. 세금 효율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ISA, 연금저축 같은 세금 혜택이 있는 계좌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같은 투자라도 세금 혜택을 받으면 실제 수익률이 더 높아집니다. 투자하기 전에 세후 수익률을 계산해보는 습관을 가지세요. 열둘째, 투자 시기를 완벽하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타이밍 맞추기의 함정입니다. 지금 사면 안 돼, 더 떨어질 거야. 지금 사야 해, 더 오를 거야. 이런 생각으로 완벽한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기회를 놓칩니다. 전문가도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기 어려운데 일반 투자자가 타이밍을 맞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분할 매수가 답입니다. 한 번에 사지 말고 여러 번에 나누어 사세요. 3개월에 걸쳐서 매월 조금씩 사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타이밍보다는 좋은 자산을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열셋째, 손실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지 마세요. 손절의 중요성입니다. 투자에서 손실이 나면 조금 더 기다리면 회복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계속 버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빠른 손절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특히 투자 이유가 사라졌거나 더 좋은 기회가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손절 기준입니다. 투자할 때 미리 손절 기준을 정해 놓으세요. 예를 들어 20% 손실이 나면 무조건 정리한다고 정하고 지키세요. 손실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더 큰 손실을 막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14째, 노후 자금으로 위험한 투자를 하지 마세요. 노후 자금은 따로 관리하세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노후를 위한 돈은 절대 위험한 투자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돈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소중한 생활비입니다. 노후 자금은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 위주로 구성하고 위험한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만 하세요.
노후 자금 관리 원칙입니다. 노후 자금의 80% 이상은 예적금, 국채, 회사채 등 안전한 상품에 투자하세요. 나머지 20%만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하세요. 노후가 가까워질수록 안전 자산의 비중을 더 늘려야 합니다. 15째, 투자 공부 없이 시작하지 마세요. 무지는 가장 큰 위험입니다. 투자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이 다른 사람들도 하니까 나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10중 8구 실패합니다. 특히 중년 투자자는 실패할 여유가 없으니까 더욱 신중하게 공부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투자 공부 방법입니다. 최소 3개월은 투자 관련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모의 투자를 해보세요. 실제 돈을 투자하기 전에 충분히 연습하세요. 투자는 공부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부에 투자한 시간과 돈은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중년 투자자를 위한 안전 수칙 5가지. 첫째, 생활비 6개월분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에 대비해서 생활비 6개월분은 언제든 찾을 수 있는 예적금에 보관하세요. 둘째, 투자 원금의 30% 이상 손실이 나면 전면 재검토하세요.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30% 이상 손실이 나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투자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세요. 셋째, 이해할 수 없는 상품은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아무리 수익률이 좋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품은 피하세요. 단순한 상품이 가장 안전합니다. 넷째, 가족과 상의해서 투자 계획을 세우세요. 혼자만의 판단보다는 가족과 상의해서 투자 계획을 세우세요. 객관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투자 성과를 점검하세요. 3개월마다 투자 성과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조정하세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중년 이후 절대 피해야 할 투자 실수 1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퇴직금 몰빵, 은행상품 맹신, 지인 권유, 고수익 보장 믿기, 복잡한 상품 비투, 단기 수익 욕심, 집중투자, 감정투자, 무분별한 정보 신뢰, 세금 무시, 타이밍 집착, 손절 회피, 노후자금 위험 투자, 무제한 투자, 이 15가지만 피해도 투자 실패 확률을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중년 투자자에게는 큰 수익보다 안전한 수익이 더 중요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신중하게 접근하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실수는 미리 알고 피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세요. 오늘 이 실수들 중에서 혹시 여러분이 경험했거나 주변에서 본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는 앞으로 안전 투자만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써주시면 그 마음가짐이 실제 성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안전에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중년의 모든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손실을 막아주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현명한 선택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